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실리콘투는 2일 미국에서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에 6거래일 만에 4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투는 북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인수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물류센터 투자로 인해 공급망 운영이 더 효율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화장품 재고 분배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업황부진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내려앉았음에도 아직 진바닥을 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펀더멘털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수급에 의한 기계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 대장주로 분류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머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회복세에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주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납품하며 주가가 연동됐던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후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통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된 외국계 운용사가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항소에 나섰습니다. 제재가 적법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에 대해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 다양한 이슈는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스탁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가 장 후반 들어서 빨간불 전환을 했죠. 바로 반도체 투톱이 상승 전환을 하면서였는데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3%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17만 원이 깨지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쪽은 역시나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1%나 급등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3%나 강하게 밀려나 있는 이 상황,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특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의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상승분 일부 토해낸 채 마감이 됐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불탔습니다. 2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2차 전지였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55만 원까지 올려잡기도 했고요. 참고로 최고 TP는 68만 원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177%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모두 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 3위 자리 모두 다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6% 넘는 강한 불기둥 뿜어냈네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반등을 보고 단순히 수급에 의한 기계적 반등이다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시는 안경만큼 오늘 시장도 잘 봐주실 거다 믿으면서 오늘장 그래도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오늘장 한 줄 평과 더불어서 오늘장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미국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한 줄 평을 정리해 왔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는요.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지수 하락엔 제약 바이오만한 게 없지라는 뜻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슈일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 관련주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꽤나 많이 하락을 했고 하락하는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그 이슈들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를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으냐? 자, 첫 번째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성된 게 작년 8월 이후입니다. 9월 달부터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밥솥을 시작으로 화장품들의 매출 수요가 증가된다는 이슈로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었죠. 그런데 한참 동안 잠잠하다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OLED 뭐 여러 가지 산업군 다 돌고 돌아서 전선 관련주까지 다 돌고 돌아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판매됐었던 매출액의 증가분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제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1분기 대비로 비교하는 게 맞겠습니까? 직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항상 차트에 설명을 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내시면 그 물량이 손절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받아서 주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하고자 하는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구간에 외인들의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차라리 새로운 모멘텀으로 시작하는 종목들, 테마들이 아니라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명확하게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파악이 되고 수급이 지속성을 불러일으켜 주는지 거기까지 확인하신 이후에 진입하시는 게 옳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화장품 관련주를 보유하셨는데 손실 가격 구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상승에 손절폭을 줄여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장 한마디와 더불어서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럼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미국 마감장 플러스 알파로 오늘 우리 마감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5% 정도. 그래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맞겠지만 SK 하이닉스도 차트상의 위치를 봤을 때에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괜찮고 아마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테슬라까지. 엑소모빌도 괜찮고요. 코스트코 물류 쪽도 괜찮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시초가 예상되는 가격군도 마찬가지. 코스피와 코스피 200, 코스닥 마찬가지 모두 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는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테마를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느냐. 로봇주, 2차 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2차 전지는 다른 산업군과 다르게 이미 시세가 큰 폭으로 나왔었던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2차 전지와 엮여서 가는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이슈가 여전히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 로봇 관련주와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삼성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농업 관련주들 뭐 대동이나 아니면 대동 같은 그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세가 한번 도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항암 관련주들도 있고요. 유전자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었던 비만 치료제. 이 비만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또 한 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코로나 관련주들.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까지 제약바이오주를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볼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더 높이 볼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느냐. 포스코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두드러졌었죠. 그런데 포스코 관련주는 제철업도 하고 있지만 철강업도 하고 있지만 2차 전지를 겸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목숨을 걸었죠. 그런 상황에 2차 전지 리튬 가격의 인하가 이미 작년부터 정말 입 아프게 얘기했었던 거. 리튬의 가격은 2028년도까지 인하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하가 끝나고 바닥이 잡히면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 리튬을 캘 수 있는 채굴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채굴하고 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공급이 없습니다. 수요층은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2차 전지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만 나한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수해가지고 10년, 20년 이후에 매도하실 거 아니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명확하게 시세가 도출되기 이전에는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테마는 아닙니다. 왜? 처음 전기차를 판매할 때는 국가에서 정책 보조금이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전기 충전하는 금액이 얼마나 저렴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가스 가격 맘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스차는 재활용이라도 됩니다.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배터리 재활용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 폐배터리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 죽어갈 겁니다. 중고차 시장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업자들도 중고차를 매입하려 하지 않겠죠. 그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떠한 발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전기차 관련주 외국에 있는 테슬라나 아니면 비아디나 아니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샤오미 같은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로 주식을 매수하신다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의 이슈로 매수한다는 건 차라리 소부장단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판 정리를 통해서 미국장 플러스 알파로 국내장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바로 9월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차례가 됐는데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내일장은 지켜보셔야 될 섹터가 총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각광받았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도 역시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 빠르게 움직일 때에는 잘못하다 휩소 현상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집이 포착되는지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져보셔야 될 텐데 따져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냐?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지수가 하락할 때라면 항상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미국장이 하락으로 끝이 난다면 예상을 하는 겁니다. 하락으로 끝이 난다면 내일 국내장이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장을 따라갈 여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보안 관련주를 보게 됩니다.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실하죠. 딥페이크에 대한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슈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아주 얕게 바라봤을 땐 보안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공포의 확산 시기라는 거죠. 이 확산 시기에 주가가 눌릴 만큼 조정을 받았고 지난주 수요일까지도 보안주를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 조정받을 거 잘 받았고 오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보안주 역시나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보안주 그리고 기타로 그 외의 종목들까지 한번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는 PNS 미케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화장품제조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제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엑셀 세라피틱스까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화장품제조와 그 아래에 있는 코리아나는 확실하게 화장품주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지죠. 그런데 맨 위에 있는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와 의료기기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유전자와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화장품이랑 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장된 지 이제 35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매수가 급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이미 바닥에서 짧게나마 매집한 누군가의 주가 상승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상승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타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웬만하면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만 엑셀 세라피틱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2% 정도 하락한 자리죠. 그렇다면 내일 갭이 하락할 텐데 오늘의 고점 가격 얼마입니까? 8,300원을 넘어가는 자리라면 저라면 8,310원에서는 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상장된 첫 번째 날
시초 가격이 얼마냐? 8,330원입니다. 그 자리를 넘어가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휩소 현상을 조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 바로 엑셀세라퓨틱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PNX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동일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장된 첫날에 시초 가격 얼마입니까? 25,000원. 그죠? 3만 원인데 저점을 보는 거예요. 25,000원입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고 바닥에 있는 12,450원까지 꼬꾸라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것. 하지만 딱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일 시초 가격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갭이 떴습니다. 그런데 위로 폭삭 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보다 오히려 주가가 빠진 상황이겠죠. 여기에서 내일 시초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진입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단기 투자 매매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매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 2, 3% 정도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PNS 미케닉스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 86,000원이 고점입니다. 라운드픽에 걸렸죠. 하프라운드픽인데 86,000원을 넘어갈 때 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냐. 한 가지 명확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전장에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매수 우위를 점하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매도가 우위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가가 내려갈 때 계속 팝니다. 그런데 매수가 우위였다가 매도로 전환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까지 주가를 올려서 휩소를 만들어 놓고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도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빠르게 손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도로 시작됐다면 이것이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땐 손절해야 되는 자리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를 76,000원까지 열어놓고요. 내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6,000원까지 열어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76,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명확한 손절선이 돼야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나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리아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날이 저점입니다. 그죠? 600일, 2년 반이라는 차트에서 2년 반 동안의 저점이 최근에 깨졌죠. 그런데 그 깨진 자리가 8월 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언제부터 본다라고 했습니까? 3개월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5일 이후는 되어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완주로 볼 수 있는 포스코 DX 물론 보완주로는 한 싹이 더 강합니다만 포스코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인 포스코 DX와 한 싹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 DX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속적인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지가 됐으니 이 구간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하지만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저항선의 가격 오늘 기준으로 38,434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랫단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38,000원까지 내려볼게요. 38,000원까지. 이 구간을 저항으로 바라보고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얼마? 37,500원까지 목표가를 산정하시고 지켜보시는 건 괜찮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포스코 DX와 한 싹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보안 관련주 쭉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분들은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조금 따라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토르 기법, 오색선 기법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 향방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오색선 토르 기법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꼼꼼하게 모두 다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6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의 거래도 종료가 됐죠. 시간의 거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간의 거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매번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하나 넣고요. 그 다음 갤럭시아 SM 넣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넣을 거고요. 한농화성 넣겠습니다. 왜 넣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한농화성을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우리가 포착했었던 종목이네요. 언제 포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30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는 금요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이 내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왜 뽑았는지조차도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농화성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세는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기 때문이겠죠. 그다음 PG사인 다날 넣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넣고요. 그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넣겠습니다. 마지막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넣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있었네요. 날짜를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언제가 있었느냐? 29일 날. 이 종목은 또 목요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송이 안 나오는 날 두 종목이 포착이 됐었고 서진 시스템까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무엇을? 자, 시간의 상승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부터 최소 몇 %까지만 뽑았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3%까지 뽑았죠. 두 번째로 그러면 거래대금은 얼마 이상인데 3억 원 이상 나온 종목들 중에 3% 이상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만 지금 관심 종목에 넣은 겁니다. 왜? 장중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장이 끝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 정도로 거래대금이 붙었다라는 건 무언가 그래도 보여주려는 이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온전선 첫 번째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선 관련주가 너무나 좋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락 추세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 구간까지 이탈하면서 주가가 내려가서 전선 관련주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 구간까지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빨랫줄이 너무 너저분하게 그어져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제가 매매할 때 사용했었던 그 자료들입니다.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25,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격 구간에 오면 진입하기 너무 정말 좋은 종목이다. 왜? AI 산업의 투자를 여기서 져버리진 않을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그 상황에 지금 딥페이크 기술도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에 AI가 접목됐을 뿐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전선 관련주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가온전선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왜 올라간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자, 가온전선이 계열사인 GMP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슈가 언제 나왔느냐? 시간의 단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도 결정을 했는데 제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3자 배정으로 나온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3자로 들어오는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제3자 배정이 들어왔는데 이 배정된 금액으로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운용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간 것으로 봤을 땐 분명히 해당 종목의 이슈로 봤을 때 좋은 호재거리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런데 주말간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대통령이라고도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이 아니라 2억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여러 종목들이 있죠. 우리 기술 투자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있지만 지금 갤럭시아 SM의 주가가 어느 위치냐는 겁니다. 쌍바닥이 그려지기 충분한 자리, 저점 이탈하지 않은 종목. 그렇다면 갤럭시아 SM은 적당하게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죠? 그렇다면 가격을 찍어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2,500원이 부담스럽다면 2,400원. 그것마저 부담스럽다면 검은색 저항선까지 보는 겁니다. 얼마? 2,285원까지. 2,285원까지만 해도 10% 가까이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지켜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머니트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점이 높아지려는 건지 아닌지 아직 명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반대로 상승이 나올 텐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까지 열릴 겁니다. 그런데 전고점과 이 가격 구간의 70%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여기까지만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익절 자리를 이 구간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주가가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SM의 주가가 먼저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건 갤럭시아 SM의 시가총액은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56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시가총액이 얼마? 3천억에 육박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966억.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보다 낮으면서도 주가가 높은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높으면서도 주가의 안정권이 더 좋은 종목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우선적으로 주가의 선반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8월 5일 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7%가 올라갔다. 올라갔구나. 뉴스가 뭐가 있나 볼 때는 에이 뭐 별거 없네죠. 그러면 다날은 내일 갭이 뜬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날은 내일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린 투자자들 많을 거예요. 매물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가격 구간에 물려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있네요. 상장된 첫날 시초 가격이 아니라 상장된 첫날 눌렸을 때 진입한 투자자가 50%가 넘습니다. 이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 주가 갭 띄웠을 때 정리인데 그것도 지금 안 돼요. 왜? 왜 안 되느냐? 자, 이날의 시가 15,990원을 저항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죠. 오늘의 종가를 한번 볼게요. 오늘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9,570원입니다. 그러면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뭡니까? 99%, 19%라는 거. 아직 5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신 분들 마이너스 40%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것, 그리고 시황으로 봤을 때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한 가지 뉴스가 나왔네요. 장이 끝나기 직전에.
그런데 토큰 증권시장 개정안의 재발의로 주가가 올라갈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레이커 머티리얼즈와 서진 시스템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였기 때문에 뭘 보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는 상황에서 전고점까지 돌파한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서진 시스템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저항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그리고 또 뭐 하는 기업입니까? 스마트폰 관련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도 스마트폰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슈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애플의 신작 발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기술적 반등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서진 시스템은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방금 따끈따끈 마감했는데 이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천천히 뜯어봤는데요. 방금 HTS에 형형색색의 오색선들이 잘 그려져 있는 거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색선인데요. 핑크색 선 같은 경우에는 사야 하는 신호고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매도해야 하는 신호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만 알게 된다면 고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그 오색선 기법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USB를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신 두 가지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9월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죠. 오늘 장에 있어서 혹시 눈여겨봐야 할 종목, 장바구니 종목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PCB 관련주, 하나는 OLED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두 개 종목 들고 와주셨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PCB OLED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의 공략주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 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별 이슈 없이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수급에 의한 기계적 반등이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러면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베이스되는 게 차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2차전지 이런 상승세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차트를 잘 분석해야 되거든요. 차트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기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수를 할 때, 내가 누울 때 발 뻗을 자리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한 번만 매수하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 분까지 생각을 해서 종목에 진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진입 자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첫 번째 진입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면 그냥 익절하시면 됩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매수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매도 가격은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이 매도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바뀌게 될 경우에 어떤 사단이 발생을 하느냐? 매수했는데 매도하게 됩니다. 지옥 같겠죠. 이 말도 안 되는 하락분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한다면 핑크색 지지선보다 낮은 종목에서 한 가지 더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릴 때에도 재무제표를 보여드립니다. 왜 중요한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진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자리 매수 자리였고요. 요 자리도 매수 자리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진입 자리, 진입하고 나서 여기까지만이죠. 이 윗단이 아니라 익절 자리가 여기입니다. 익절을 했습니다. 절반을 익절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이탈하면 익절이겠죠. 파란색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1차 익절했었던 자리 이탈할 때도 익절할 수가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 또 한 번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가면서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물렸을 겁니다. 왜? 계단이 한 계단, 두 계단 내려왔죠?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느냐? 1차 추가 매수, 그렇죠? 2차 추가 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차 추가 매수 자리 정도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미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는 날, 이날 상한가에 절반 익절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부터가 중요하겠죠. 바로 그 다음 날 그리고 이 거래일째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을 본전에서 나오는 매매 방법이 아니라 손실 가격 구간이었다가도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종목 설명을 드릴 때 재무제표 중에 어떤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고 보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종가 베팅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끝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도 있지만 마지막 10분 동안에는 변동성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 내일도 그 정도 가격 구간에서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한 가지 더 휩소 현상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진입을 하는데 주문 유형이 여러분들은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수호가가 3,825원이었습니다. 최우선 호가죠. 그리고 매도가는요. 파란색으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00 얼마가 되겠습니까? 825원이니까 30원이 되겠죠. 그러면 3,830원에 매수 주문을 넣어야 체결이 될 텐데 갑자기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이 10분의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라고 부릅니다.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이 25원이 아니라 3,855원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매수 주문을 걸었던 3,830원에는 체결이 되지 않겠죠. 그 현상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가져나온 첫 번째 종목 BH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종목이 모두 다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아이폰의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BH는 PCB와 FPCB 관련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아이폰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다? 주요 고객사다라는 것. 그리고 플렉서블에 대한 인쇄,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있어서는 무선 충전,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로부터 양수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가장 중요한 이 아이폰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FPCB를 공급하는 메인 1차 벤더 회사예요. 1차가 아니었습니다. BH가 1차 벤더가 아니었는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 벤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PCB 관련주 중에 아이폰이라는 테마의 PCB 종목으로는 BH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BH를 보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올 거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6월 달에 흑자로 기록했다라는 건 보통 B2B 어음 결제 받는 기간이 120일, 뭐 짧게는 90일도 있겠지만 정말 길게는 180일, 210일까지도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30일씩 나눠보면 3개월이죠. 그죠? 그러면 평균적인 120일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전부터 수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6월에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 올해 초부터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갤럭시가 무엇을 만들었나요? AI 관련된 핸드폰을 내놨죠. 그것을 아이폰이, 애플이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도 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왔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무엇이? 아이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PCB가 끝이 아닙니다. 왜? 추가 여분을 만들어야죠. 핸드폰 고장나면 수리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매되는 대수에 따라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이번에 접목되는 기술이 최소한 어느 시리즈 이상을 보유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과거부터 현재 시점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공백 기간의 아이폰 유저들 대략적으로 6년 이상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아이폰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 24,100원입니다. 얼마? 오늘의 종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종가보다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요. 25,700원입니다. 왜 여기까지 잡았느냐? 제가 그어놓은 저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종 목표 가격은 더 높습니다. 29,400원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매수 가격 24,100원보다 낮은 위치라면 23,850원보다 낮은 위치라면 너무 진입하기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24,100원보다 23,850원 아래에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H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 가격인 29,400원은 지켜보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아이폰 관련주이면서 FPCB가 아닌 OLED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죠.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되었고 OLED 소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과 OLED 관련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것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BH랑은 다르게 실적이 점차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덕산 네오록스는 아이폰의 매출 이후로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120일 차트상에서는 가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오늘의 종가인 34,200원, 1차 목표 가격 37,200원, 최종 목표 가격 45,150원인데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자, 저점을 찍었었던 게 35,550원입니다. 우리가 매수하려는 가격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겠습니까? 이 박스권의 상단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남은 물량 절반 1차 목표 익절하고요. 최종 목표 가격 익절하면 25%가 남으실 겁니다. 그 25%로 더 큰 상승을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을 세울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종목으로 BH와 덕산 네오룩스 알려주셨는데요. 모두 아이폰 관련 종목이죠. 출시 코앞에 있습니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해서 든든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하락엔 제약바이오가 제맛이라고 한 줄평 남겨주셨고요. 내일장 관심 둬야 할 쪽은 제약바이오 보완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배송 관련 종목으로 BH, 덕산, 네오룩스 살펴주셨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소문과 함께 그리고 소문보다 더 빠른 기법 설명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기법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